안녕하세요, 공국장입니다. 한국마케팅 4월 20일자 금감원에서 매출 규모가 큰 다단계 판매 업체의 2021년 그러니까 작년 매출을 공개했습니다. 한국마케팅 신문의 새로운 에이스 류용준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류용준 기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공국장TV의 개건 MC 겸 사사건건 시비와 딴지를 걸어줄 수 있는 한현철 씨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애터미가 아메이를 따라잡고 애터미가 이렇게 클 수 있었던 배경, 원인 이런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애터미의 1위 수성은 참으로 축하할 만한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1위가 되기까지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해서 조금 저는 애터미 수성의 가장 큰 조력자 또는 가장 큰 효자 노릇을 한 게 바로 전국에 펼쳐져 있는 점조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도심하고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이에요. 촌에 살죠. 네, 촌이죠. 저는 산 밑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산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동네에만 해도 애터미 매장이라고 표현할지 아니면 센터라고 표현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2개가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활동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샵 센터를 갖고 있었던 게 허벌라이프가 그걸 갖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허벌라이프 한참 잘 나가던 시기에. 예. 자, 허벌라이프와 그러면 애터미의 그 차이에 대해서 조금 우리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그 허벌라이프가 운영했던 샵, 센터, 뉴트리션 클럽. 예, 뉴트리션 클럽하고 지금 애터미가 운영하고 있는 그런 센터 또는 샵하고의 차이점을 조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허벌은 판매처로서 그 매장이 운영이 됐다 그러면 애터미는 모험의 장소로 활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그 차이로 두고 싶습니다. 그곳에서 교육 그리고 회원 증가, 제품 소개 그런 장소로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렇지. 그때 뉴트리션 클럽 가면 이제 반신욕기가 있었어요. 반신욕기가 있어서 거기 들어가서 허브티인가 그걸 마시면서 그렇게 살 빼는 그런 걸 하더라고요. 사실 그 의료법상 가능한 얘기인가 이게? 의료법은 모르겠고 그때 당시에는 그 식품위생법을 좀 식품위생법에 저촉되는 게 있었지. 그 소분해서 파는 것도 문제였지만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음료수를 팔았으니까 외식업 등록을 안 하고 했던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건 지나간 거고. 어쨌든 그런 공통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됐던 부분은 그 태생의 차이 때문에 태생의 차이 때문에 출생의 비밀이 네. 항상 그건 출생은 어떤 비밀이 출생 성분은 굉장히 속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출생 성분에 따라서 발전할 수 있는 그게 있잖아요. 옛날 신라 시대에 오케이. 알죠? 그렇다 치고 어떤 아직도 남아있는 그 출생 성분, 출생의 비밀 때문에 허벌라이프 같은 경우는 분명히 태생 자체나 애터미 센터 그거는 회원이 직접 운영하고 만들었다는 것에서는 동통점일 수 있으나 아까 말씀드렸던 그 차이점이 있었고요. 그래서 허벌라이프는 센터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것 때문에 실패를 했고 엄청나게 깎이고 그렇죠. 또 감원하고 다 그랬어요. 네네네. 근데 감원하면서 그때 기사가 났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좀 매몰차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기사를 보면서 공국장님이 쓰셨군요. 그래서 허벌라이프 몰락을 자초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몰락했다고 할 수 없는 게 지금 매출이 허벌라이프가 1,782억 원. 물론 그때에 비하면 만들어졌지만 이 매출액 전체를 한번 봐주시죠. 순위라고 하니까. 일단 전반적으로 보시면 표에 나와 있듯이 상위권 기업들이 그야말로 눈부신 성장을 했는데 이제 주목해야 될 게 이게 코로나19의 기저효과가 아니라 코로나19가 터졌던 2020년도부터 상위권 기업들은 꾸준히 성장을 했거든요. 건강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면서 다단계 판매 업체 제품들이 특수를 누렸고 그러니까 업계 제품력이 인정을 받은 셈이죠. 이때 당시 기사에도 보시면 상위 8개 업체 중 업체 표를 보시면은 대부분이 건강기능식품을 주력으로 쓰는 업체인데요. 뉴스킨 코리아나 카리스 같은 경우는 화장품 업체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뉴스킨 코리아는 과거에는 이제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매출 비중이 7:3 이런 수준이었는데 근래에 들어서는 5:5 비중으로 그 매출 비중이 맞춰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매출 신장의 이유도 건강기능식품의 수요가 주요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거 다이어트 프로그램 많이 하더만 TR90, TR90
자, 저는 애터미 외에도 눈여겨볼 성장 스토리는 바로 독일계 회사인 PM 인터내셔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PM이 4등이 4등. 네, 몇 해 전만 해도 PM에 대해서는 이렇게 성장할지 아무도 몰랐어요. 좀 부정적으로 봤었지. 네. 저러다 말겠지 했는데. 네. 예. 근데 이제 벌써 이제 뉴스킨을 공격하는 자기들 말로는 올해 뉴스킨을 따라잡을 거래. 뭐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 정도 성장세 같으면 가능성이 있는데 허벌라이프 얘기를 하다가 아까도 뭐 얘기 나왔지만 허벌라이프는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매출이 1,782억 원인데 순이익이 마이너스 5억 원이야. 적자를 본 거야. 1,782억 원어치를 팔고 어떻게 하면 적자를 볼 수 있을까?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네. 한국 허벌라이프가 작년에 5억 원 정도가 적자가 났어요. 그래서 상위권 기업 중에는 유일하게 적자를 본 기업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감사 보고서를 봤더니 본사 등에 지급한 수수료가 431억 원. 본사에 네. 431억. 그리고 제가 여기서 눈에 뜨는 게 한 가지 있으면 잡손실이라는 명목으로 약 146억 원이 나갔어요. 그래서 이 잡손실을 뭔지 한번 살펴봤더니 이 감사 보고서를 보면 2021년 10월 21일 서울 세관장으로부터 2015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수입 물품에 대하여 관세, 보관세 및 가산세 145억 9,300만 원의 부가처분을 받아 납부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이제 잡손실로 잡았는데 이건 뭐 그럼 관세를 토탈했다가 걸려서 다시 내는 거야? 이제 세관에서 수입된 물품의 과세 가격이 적정한지 다시 살펴봤더니 이 금액만큼 더 내야 된다 해서 146억 원을 이제 납부한 걸로 보이고 이게 아마 좀 큰 영향을 주지 않았나 제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경험치를 반영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잡손실이라든지 146억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수입을 할 때 수입 관세가 덜 거쳐졌다는 말이거든요. 여기하고 또 다른 게 PM 얘기가 나왔는데 네. PM 같은 경우에는 3,339억 원 매출에 순이익이 537억 원이야. 537억 원이 한국에 있다는 거야. 네. 그러면 이제 허벌라이프하고 PM은 왜 이렇게 다른 거야? 회사마다의 정책이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회사마다 정책이 다를 수 있는데 그 회사가 매출액의 일부를 그 한국에 남겨두면서 한국에서 사용해주길 바란다 라고 하는 회사가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아니면 허벌라이프 같이 모든 매출액에 대한 어떤 이익 또는 그 회사의 어떤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 본사의 차지가 되는 거죠. 그 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허벌라이프의 주주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몰라도 주주 입장에서 보면 마이너스 5억 원이면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지금 주주들이 봤을 때 한국 주주들을 생각한다라면은 분명히 그것은 근데 대주 여기 주주도 어차피 미국 놈들 아니야? 그쵸. 미국 사람이겠지만 그 한국 주주들 상황을 봤을 때는 지금 한국 지사장은 잘못하는 거예요. 그치, 이게 그 직전에는 26억 원이 마이너스 적자였거든. 그 26억 원 적자에 뭐 그 전에는 어떻게 됐는지 뭐 자료를 봐야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판단해야 되는 게 뭐냐면 허벌라이프가 본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경제적 논리로 자본 논리로 보면 미국에서 예를 들어 우리 애터미가 잘해. 애터미가 잘하면 애터미 마찬가지죠. 해외 네. 지사들도 해서 한국에서 빨아먹으면 뭐 좋은 거지만 근데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그 대의 명분에는 맞지 않는다. 그렇죠. 그런 얘기인 거고. 자, 그러면 다시 이제 PM이에요. PM이 58.2% 성장했습니다. 537억 원이라는 돈을 한국에 보유하고 있다. 이게 어쨌든 뭐 옛날부터 미국 놈들 믿지 말라는 말도 있었지만 독일 놈들은 좀 괜찮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 그러면 이 PM의 성장 배경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PM의 지금 지난 자취를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2018년 3월 말에 다단계 판매업 등록을 하고 영업을 시작해서 올해도 4년 정도 된 회사인데요. 그 공정위 자료를 보면 2018년 120억 원 매출을 올렸다가 2019년에 900억 그리고 2020년에 무려 2,460억 매출을 올렸고 이번 금감원 자료에서 3,33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요즘 제일 많이 듣는 말이 PM 왜 이렇게 잘 돼요? 나도 저한테 항상 그런 말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래서 제가 회사에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느냐. 그 답이 그렇게 좀 와닿지 않았던 게 온라인 디지털 전환이 빨랐다. 그게 주요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와닿진 않더라고요. 제가 듣기에. PM 같은 경우는 그렇게 눈에 띄는 마케팅 전략도 없어요. 제품도 뭐 토탈 스위스나 다를 바 없다고 하는 제품이고요. 리더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 뛰어난 리더 없어. 그렇죠. 이름난 리더, 뛰어난 리더가 아니고 이름난 리더가 없어. 있죠. 다 뛰어난 훌륭한 리더. 지금 PM에 있는 리더들이 뛰어난 거지. 이만큼 키웠으니까. 그럼요. 나이대가 어떻다고 알고 계십니까? 되게 다양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젊은 젊은 사람들부터 사람부터 나이 많은 사람들까지. 처음에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 시작했지. 그렇죠. 요즘에는 그게 30대. 마중물이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음. 그런 분들이 마중물이 되고 불쏘시개가 되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그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이제 그 아메이 출신 사업자들 얘기 들어보면 오상준 지사장이 옛날에 아메이에서 했던 방식으로 제품에 대한 갈망을 일으킨 거지. 제품을 이제 공급을 띄엄띄엄 해주는 거지. 띄엄띄엄 하면 사업자들은 애타잖아. 그러니까 한번 나오면 확 이런 것도 뭐 좀 영향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항상 네트워크 회사는 운칠기삼이라고 하나요? 운칠복산. 운칠복삼입니까?